지금 현재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찰자로서 볼 때 한미 간의 큰 입장 차가 처음부터 대립됐고 그 대립된 입장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립의 큰 입장의 차이의 핵심은 바로 한국의 농축 제철의 요구와 미국의 이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 30년간 한국의 원자력이 급격하게 발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축과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처리 또는 파이로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고속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제 재처리 또는 파이로 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그 농축 재처리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라는 그 농축 재처리 국가의 등장 반대, 다시 말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아주 강력히 견지하고 있는 신규 농축 재처리 국가의 등장 반대 입장은 아주 강한 입장으로 아직까지 견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그 정책에 따라서 사실 새로운 농축 재처리 국가의 등장이 지난 20, 30년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아마 도전 사례가 이란과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자기들의 그러한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 재처리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입장에서 신규 농축 재처리 국가의 등장 반대라는 입장을 여전히 원칙적인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의 예외를 과연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 지난 20, 30년간 이렇게 신규 원자력 발전을 해서 이렇게 성장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원자력 발전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수출하고 있어 지금 현재 3대 또는 4대 원자력 강국으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가 농축 재처리가 또 없는 경우도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한국에 대해서 농축 재처리를 효용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세계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농축 재처리를 양자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양자 간의 관계에서 당신 나라는 농축 재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은 현재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우리의 원자력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의 그러한 그 갈등, 그 대립되는 입장 속에서도 아마 한국에게 특별한 예외적인 허용을 하기 위한 어떤 묘안이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 비확산 정책에 대한 왜 미국이 그렇게 혼자 나서서 세계 경찰관, 보안관의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관찰하기에 미국의 그러한 그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국익의 그러한 그 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국가 안보 위협은 소련이 아닌 조그마한 국가들, 불량 국가들, 깡패 국가들 또는 테러 집단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미국으로 볼 때는 탈냉전 시대에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국제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75년에 74년에 인도의 핵실험 이후에 급격하게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재처리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재처리 안 하니 다른 나라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스스로의 다양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걸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단순히 이런 그 보고서상에 문서로만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9.11 사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더욱더 강화되었고, 안보리 결의 1540을 주도한다든지, 피해 사회를 주도한다든지,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도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핵안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특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새로이 강조되었습니다만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 핵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큰 국제안보 위협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재처리 시설이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된다는 것은 바로 핵물질이 확산되는 것과 똑같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는 특히 불량 국가, 문재인 나라의 경우에 그러한 확산을 방지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들도 그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 30년간을 보면은 농축 재처리 기술이 없는 나라가, 농축 재처리 시설이 없는 나라가 그러한 것을 갖겠다고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 자신들의 기존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그 예외적인 지위에 올라선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그럽니다. 한국이 허용해주면 다른 나라도 허용해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농축 재처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호 해결료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23개가 돌아갑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20기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서 농축 재처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을 많이 했고, 한국만이 급격하게 농축 재처리를 필요했고,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이 농축 재처리를 갖는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그래야 되면 국가적 프레스티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이유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또는 경제적 필요에서 하는데, 농축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경제성과 하나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특히 경제 안보의 이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마치 미국이 쉘가스의 그 생산이 자기들의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듯이 우리도 가능하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만이 어쩌면은 유일한 우리의 준국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원자력 농축 시장의 상황에 볼 때는 그렇게 공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농축 공장을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싸게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세 번째 이유가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전 수출할 때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를 사는 것 플러스 핵연료의 공급 보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은 우리가 핵연료 시장에서 사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한다, 공급 보장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원전 수출 경쟁력에 큰 플러스가 됩니다. 실제 가령 러시아라든지 프랑스의 경우는 수출을 하면서 한국은 핵연료 공급 보장을 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심지어는 한국의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성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문제, 원전 수출의 문제 차원에서 농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문제는 이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사실은 그러한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중간 저장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 저장조차도 미국의 경우는 너무나 쉽게 중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현재 원전 부지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료를 한 곳에 모아서 놓는 그런 저장소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료 중간 사용 해결료의 중간 저장소를 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엔 이 중간 저장소는 그야말로 중간 저장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파이로나 제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낼 것이다라고 할 때 중간 저장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뭐 일설에 따르면 2016년 또는 최대한 2025년 되면은 다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 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가 꽉 차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용 후 해결료가 꽉 차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고 진짜로 중단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중간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최종 처분 방안도 밝혀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이로 그 자체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순탄하게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 20년 내에 우리가 상용화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20, 30년 내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 해결료의 최종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하나인 파이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간 저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5년, 10년 내에 닥칠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농축 제철의 요구와 비확산 견지에서 이에 반대하는 한미 간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대치 속에서 또 상황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사태가 한반도에서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비핵화 외교를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혹시 한국에 대한 농축 제철의 허용이 북한에게 농축 제철의 허용으로 또 번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즉 다시 말해서 북한 비핵화 외교의 좀 초점이 한국의 핵 문제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은 비확산 견지에서 원자력 협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농축 그것이 안 된다면 농축 제철을 통한 핵무기 잠재력이라도 갖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농축 제철을 부여하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미 간의 보통의 일반 국가들이 아마 한국 정도의 원자력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농축 제철을 추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제 한미 특수관계, 동맹관계 속에서 한국의 안보가 유지되고 그리고 한국이 또 원자력의 이 정도 오늘의 성과가 있은 것도 미국의 특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국의 경우는 농축 제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아마 미국에 대해서 한미 간의 그 특수관계, 한미 간의 전략동맹 이런 걸 본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 정도 페이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또 세계적 차원에서 핵 비확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국에게 농축 제철을 허용해 주면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뭐 호주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적인 비확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아마 설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어느 한쪽이든지 입장이 뭐 정리되면은 그렇게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 우리가 만약 농축 제철을 관철해야 되면 미국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세계적인 비확산의 원칙에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아마 미국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한미 특수관계, 한미 전략동맹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아마 더구나 최근의 그러한 그 핵주권론의 입장과 연계된다면 혹시나 반미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걱정마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입장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묘척이 과연 있을까라고 많은 걱정을 하다 보면은 결정을 좀 미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방식에는 뭐 새로운 타협책이 나올 때까지, 안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한미 간의 파이로에 대한 공동 연구를 10년짜리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공동 연구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는 식의 이라는 연기하는 방안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외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농축 제철이를 허용하지 않는 자기들의 그 표준 원자력 협정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그런 협정 문안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협정 문안을 일단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농축과 제철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협정을 통해서 그것을 부과한다든지 추가 의정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일방이 참 이겼다고라고 말하기에 일방이 우리의 최대의 가치를 얻어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가 조금 충돌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미국의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좀 입장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비록 국민들이 뭐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북한의 이제 절대적인 핵위협이 있고 그리고 항상 그러한 핵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높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가 자체는 그리고 우리 정부 자체는 아주 강력한 비확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은 또 2012년의 핵안보 정상회의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30년 또는 50년 전의 그러한 핵무기가 되려고 하는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아니고 지금은 21세기형 나라로서 좀 더 비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진화된 나라에 대한 대접을 한다면은 대우를 한다면은 아마 한미 간에 같이 협력하는 특히 농축 제철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것이 한미 간의 원자력의 공동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비확산 체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협상을 주변에서 관찰하면서 받는 느낌은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와 핵 비확산에서 갖는 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미국이 아직 충분히 그것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분야 하나와 또 2009년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의 한미 전략 동맹 비전에 따르면은 한미 전략 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군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양국 간의 전면적인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과 전 세계에 걸친 협력을 한다는 것이 거기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전략 동맹의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원자력 협상에는 아직은 충분히
스며들어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 옛날 30년 전 원자력이 없던 시절, 그리고 한때 핵물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올드 코리아가 아니고,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대국이고 세계적인 비약산 강국인 한국이 미국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공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 당국자들은 아마 아직은 좀 30년 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한미 정상 간에 좀 합의를 해서 이 한미 전략 동맹을 우리는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러한 그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 한미 간의 비핵화상과 원자력 협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한미 간의 원자력 비핵화산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비전을 갖고서 한미 협상 수석 대표들이 아마 협상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그 목표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일본의 사례도 보듯이 우리가 그러한 그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걷기 위해서는 좀 더 총체 외교 또는 전면 외교, 총력 외교와 저는 전면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외교관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국력을 사실 동원해서 산업계, 연구개발계, 우리의 정치인, 언론인까지 같이 나서서 이러한 그 새로운 우리의 국익으로 정의한 이러한 그 원자력의 발전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내의 그 대미 협상에 대한 그 지지 세력은 아마 외교부와 그리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진 과학기술계 정도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협상팀이 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에는 정치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계도 좀 더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실 우리의 그 이러한 그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외교부에서 임시 어드헉 조직으로서 협상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핵 문제, 원전 수출 문제, 원자력 협력 협정 문제, 농축 제철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는 외교부에 좀 더 강력한,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큰 비확산과 원자력을 다루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미국에는 비확산 국제안보국이 이 협상을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군축 비확산과가 있고, 그리고 임시조직으로서 한미 협상 대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핵정책, 원자력 국익을 감안할 때 좀 더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 핵정책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조직이나 또는 네트워크나 또는 그것을 코어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센터가 부재하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좀 더 조직인 규모가 있는 핵정책 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정부가 하는 이러한 한미 협상뿐만 아니고 이러한 핵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구축한다면은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2014년 3월 달에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러한 좀 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어쩌면은 좀 더 너무 먼 이야기,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 3월 달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설사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고 우리의 원자력의 좀 더 큰 발전, 그리고 우리 비확산 정책의 세계적 기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로운 추가적인 협상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좀 더 큰 목표를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우리의 원자력 정책, 핵 정책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좀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